엥?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한 말 아닌 거 아니야?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답답하다 진짜. 너랑은 대화가 안 된다. 그래, 다 내 잘못이네. 내가 나쁜 놈이다. 됐냐?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들 들어보셨나요? 혹시라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같다면 가스라이팅 피해를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모든 사람이 가스라이팅 가해자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로 들었던 말들은 대부분의 가스라이팅 가해자가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해요. 최근 한 여배우에 대한 가스라이팅 논란이 퍼지면서 여러 미디어에서 가스라이팅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감은 오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들이 가스라이팅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스라이팅, 우리도 모르게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연애의 참견이라는 예능을 보면 남자친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고민녀의 사연이 등장합니다. 사연의 내용을 들어보면 연애 초반 고민녀가 약속을 잘 못 지켜요. 예를 들어서 고민녀가 친구를 만나면 막차가 끊기기 전에 집에 들어가기로 해놓고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여행을 가기로 약속한 날에 차 시간보다 늦게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럴 때마다 고민녀는 남자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겠다고 편지로 사과도 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과하는 영상까지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어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남자친구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남자친구가 고민녀랑 똑같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친구를 만났는데 일찍 들어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뻔뻔하게 자기가 예전에 뭐라고 했던 게 억울하냐고 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말해요. 역으로 고민녀가 사과하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이런 일들 외에도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대방이 잘못한 것 마냥 책임을 전가하고 네가 이상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와 같은 태도로 고민녀를 가스라이팅합니다. 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 있죠? 딱 그 내용이에요. 남자친구는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냐? 카톡 내용 다시 봐라. 억지로 사과할 거면 사과하지 마. 너가 납득을 해서 사과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로 엄청나게 구박을 하는 거죠.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화가 엄청 나더라고요. 뭐 저런 가 다 했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죠. MC들도 이 사연을 듣고 남자친구는 복종 중독이다, 고민녀는 남자친구에게 지배욕, 위압감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는 연애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니까 연애를 마무리하는 게 어떠냐는 조언을 해줍니다. 고민녀가 남자친구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남발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것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교과서적인 예시인 거죠. 또 하나 예시가 있어요. 시청률 23.8%를 기록한 드라마 스카이캐슬, 다들 보셨나요?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예서라는 학생이 있어요. 엄청난 금수저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런데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서 친가로부터 3대째 의사 집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된다는 세뇌를 받으면서 자라요.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된다는 목표가 생기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또 집안에서도 선생을 붙여주는데 이 선생이 엄청 독한 선생이에요.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시험에서 전 과목을 통틀어 2점짜리 하나 틀린 거면 잘했다고 칭찬도 해줄 법한데 너는 엄청난 지원을 받으니까 100점을 맞아야 된다, 겨우 1점 차이로 이겨놓고 만족을 하냐면서 스파르타식으로 예서를 압박하죠. 그리고 예서가 경쟁하는 상대와 비교를 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붙으면 너는 100% 질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넌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한다, 너는 자만심이 너무 많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계속 의심해라 라는 말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점점 예서가 망가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드라마가 끝나갈 때쯤에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자고 있다, 나 평생 못 자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예서가 엄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나오고요. 당연히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도 안 나옵니다. 조금씩 메말라가는 거죠. 그렇게 10년 넘게 준비했던 설 의대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 정도로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님이 더 마음 아파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도 엄마는 상 받은 것들을 보면서 15년간 열심히 일했던 건데 너 포기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에서도 예서는 난 놀아본 적도 없다, 게임 한번 해본 적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냐고 되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마무리는 엄마가 예서에게 한 학기만 더 버텨보자, 괜찮을 거다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어려서 또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 너를 사랑해서 잘 되기 바란다거나 너를 위한 일이야 라는 핑계를 대며 자신의 죄책감을 타인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일이 잘 되면 자기의 덕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네가 잘못한 탓이 되는 경우가 또 다른 가스라이팅의 유형인 거죠. 그럼 이 가스라이팅은 도대체 뭐길래 스스로를 답답하게 하고 자존감을 낮추는 걸까요? 가스라이팅, 사전적 의미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라고 해요. 즉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타인의 심리나 공감 능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자신의 입맛대로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든다는 건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1938년 패트릭 해밀턴 작가가 연출한 스릴러 연극 가스 등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연극을 보면 남편은 일부러 집안의 가스등을 어둡게 만들고 아내가 집이 어둡다고 하면 이게 왜 어둡냐면서 아내를 탓하며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웁니다. 사랑하는 가족한테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살짝 소름 돋는데, 아무튼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니까 아내는 조금씩 자신의 현실 인지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점점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남편에게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학대의 한 유형인 거죠.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들은 상황 조작을 통해 상대방의 자아를 툭툭 건드려서 상대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로 증폭시켜요. 자기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테스트는 한국 데이트 폭력 연구소에서 만든 표를 토대로 가져왔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첫 번째, 왠지 몰라도 결국 항상 그 사람 방식대로 일이 진행된다. 두 번째, 그 사람에게 너는 너무 예민해, 이게 네가 무시당하는 이유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너 혼자 상상한 거겠지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세 번째,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변명하게 된다. 네 번째,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잘못한 일이 없는지 점검하게 된다. 다섯 번째, 그 사람이 윽박지를까봐 거짓말을 하게 된다. 여섯 번째, 그를 알기 전보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삶을 즐기지 못하게 됐다. 물론 6가지 항목으로 가스라이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영상을 보는데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든다면 전문가에게 치료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전문가들 역시도 가스라이팅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 사실을 깨닫고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성격은 쉽게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의 유형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손절을 하는 게 답이라는 말인 거죠.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여기서 적용되는 건데, 만약 손절을 하지 못했다 또는 손절을 못하겠다거나 손절을 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제가 하는 말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죠.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상대방의 기억을 왜곡하고 무시하면서 자신의 잘못마저 상대방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고 몰아세우면서 점점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의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올려야 한다는 말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대부분 매체에서 자존감 낮은 게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 진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높여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어떻게 높여야 할지,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방법을 제시해주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 하나를 추천드리고자 하는데, 책 나는 왜 참으려고만 할까는 나에게 의지하는 연습, 즉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는데요. 첫 번째,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좋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거죠.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어떠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내 감정부터 파악하고 내 감정을 바탕으로 선택과 행동을 하며 가급적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바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로 우리가 얻을 게 없다는 말이죠. 두 번째, 거절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타인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싫다는 말과 같은 거절의 말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타인에 의한 행동이 아닌 나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생각을 멈추는 순간 가스라이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 뻔뻔하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이상함을 느끼면 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세 번째,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신뢰라고 해서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자존감의 근간이 되는 건데요. 이런 자기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때는 나를 위해서 행동해서 정말로 다행이야 라는 말들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선택과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타인에게 평가를 맡기고 자신의 가치를 재지 않아도 스스로를 인정하는 자기 승인 욕구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20여 년간 수많은 심리 상담을 진행해온 로빈 스턴은 가스라이팅을 두고 그것은 사람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맞아요. 가스라이팅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핑계로 한 학대인 거죠.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감정과 동정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마리오네트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걱정이 담긴 격려와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내가 있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싶습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도, 또 우리 소중한 가족도, 또 내 곁의 사람들도 없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지 말고 조금 더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내가 건강하고 올바른 상태로 존재한다면 가스등은 언제나 밝은 상태로 존재할 겁니다. 오늘의 인생연구소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